우리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자본시장 공약을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약, 집중투표제라거나 상법 개정 즉시 재추진이라거나 이런 것들 많이 발표를 하셨는데 주식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공약은 어떤 걸까요? 네, 뭐 저 개인 의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개인 주주분들과 대화하면서 느끼는 가장 반응이 뜨거운 정책은 자사주 완전 소각권입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한국은 자기 주식을 매입을 한 상태로 소각을 안 하시고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가 필요시에 그것을 다시 되살리는 경우에서 워낙 많이 당하시다 보니 아 이거는 주주환원이 끝난 게 아닌데라고 우려하고 계시던 주주분들이 많으셨고요. 특히 이제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자사주를 계속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일부 기업들에서는 주주분들이 아 이거 잘하면 이 자사주 다 소각되고 우리 주식 엄청 날아가겠는데 이런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아주 반응이 뜨겁습니다. 네. 우리 그 이재명 후보님 공약 중에서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서 네.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게 제도화하겠다 이제 이런 공약이 있었는데 그게 정말 제가 느낄 때도 굉장히 반응이 정말 좋은 공약입니다. 예, 그 주식 그 현장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는 예외 없이 소각해야 된다. 지금 이 요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약간 예외들이 필요하다고 하대요. 뭐 기간이라거나 뭐 사유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정밀하게 입법을 하면 좋을 것 그 같습니다. 예외 사항을 뭐 시행령에서 조금 어떤 경우로 좀 제한해서 네. 어쨌든 그 탈법 수단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지배권 남용인데 회사의 돈으로 모든 주주의 돈으로 자사주를 산 다음에 그걸 소수의 그 처분 지배권이 있는 소수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쓴다는 거잖아요. 가지고 있다가 뭐 백기사한테 판다든지 뭐 그런 것도 한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해야지. 맞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사실은 이제 논의를 해가지고 세밀하게 정해놓을 필요는 있죠. 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아이디어는 다양하게 있고 이제 몇 년이 지나면 자동 소각되게 한다거나 이제 이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는데요. 가장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을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만들어서 합시다. 네. 소액주주 행동 플랫폼 이제 액트에서 많이 하고 있는 일들이 이제 소액주주분들의 의결권을 모아서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도 굉장히 불투명하고 주주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일들이 있나요? 네. 저도 사실 이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는 저는 기업 지배구조 분야를 공부하는 학자였는데요. 당시 뭐 집중투표, 물적 분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었지만 정작 주총장의 현실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습니다. 근데 이 업체에 들어와서 지금 1년 남짓 일을 하고 한 그 기간 동안 30번 정도 주총을 다녀왔는데요. 작은 회사의 주총에서는 그런 큰 제도가 아니라 정말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분명히 소액주주들이 더 많은 표를 모아가서 주총 현장에서 이겼는데 다음날 회사가 자기 마음대로 그 법안은 그 안건은 통과가 안 됐어라고 등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소액주주들이 모아온 의결권을 갑자기 사측 인원으로 생각되시는 분이 들고 도망을 간다든지 이런 21세기에 있을 수 물리적 방해 행위래요? 네, 이런 일들이 한국 상장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큰 제도 개선도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일단 주총 현장에서의 이런 거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의 입법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참 황당무계한 일인데요. 법을 안 지킨 거잖아요. 네, 법을 안 지키는 것을 법을 지키게 하는 법을 만드는 건 진짜 웃긴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러려는 거잖아요. 하도 안 지키니까. 네, 이거는 어떤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대통령, 아니면 행정당국이 앞으로 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해가지고 폐가망신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안 하죠. 예를 들면 서류를 갖고 도망을 갔다. 권리행사 방해지. 처벌할 수 있잖아요. 네. 뭐든 처벌해서. 예를 들면 의결을 분명히 A를 뽑는 의결을 했는데 B로 등기한다면서요. 네, 그런 경우가 많대요. 소송하라고. 위계에 의한 그거는 허위공문서 작성이지. 맞습니다. 네, 네. 허위공문.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에 반하는 행위는 법에 어긋나는. 상식은 법이니까. 근데 그런 경우 처벌을 아주 세게 하면 돼요. 다 잡아 넣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도 징벌배상하게 하고
그래서 이런 짓을 법을 어겨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 꿈에도 못 하게 돼요. 네. 어느 나라가 법을 어겨서 돈을 버는 걸 허용을 합니까? 근데 그게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사기를 뭐 예를 들면 100억 원어치를 치면 가 조금만 살고 나오면 나머지는 돈이 남아. 뭐 변호사비 쓰고. 그러니까 죄를 지어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말이 안 아예 되죠. 꿈을 꿀 수 없게. 그러니까 법을 어겨서는 돈을 벌 수 없게. 돈을 벌더라도 나중에 다 그 이상을 뱉어내게. 이렇게 해야 이게 정상적인 사회가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소위 화이트 칼라 범죄, 이 재산 범죄, 이걸 크게 저지를수록 많이 남아요. 그럼 덜 살아.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법률을 어기는 경우에는 엄정한 제재를 받는다. 범죄 행위를 통해서 수익을 유지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그렇게 됩니다. 이재명 정부 하에서는 그래서 저 무서워한 사람한테. 아니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데 그 그게 나쁜 사람들이 주로 저를 무서워해요. 그렇죠. 좋은 사람들은 무서워할 이유가 없죠. 이유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자본시장의 불법 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